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이용술 PT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뭐 요즘에 이렇게 저녁 때 미팅이 없다 보니까 밴드 라이브 방송 없다 보니까 좀 저녁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생겨서 조금 습관적인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 오늘 벌써 또 한 주의 금요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벌써 9일 정도 지났다는 얘기인데 3월 9일이었죠, 대선이. 지금 좀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많이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또 불태워야죠. 어떻게 불태우냐? 각자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 주 3월에 3주차인데, 3월 사업의 산막이다 보니까, 좀 벅찬 스케줄을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낮에 또 고객 미팅이 있고, 또 오늘 저녁에는 M스쿨 101이라고 해서 오늘 시스템 교육이 줌 미팅으로 있습니다. 오늘 8시에 있는데 오늘 좀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강남 사무실에서 우리 제 스폰서님인 이동엽 GP님의 신규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역시 이동엽 GP님은 이 어떤 PM에 대한 어떤 건강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가 있으시구나. PM은 대사 과정이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중간에 내용을 들으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됐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좀 참석 안 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정말 교육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 여주의 이간 사장님이 그 여주 분들하고 3명이 참석하셨는데 저랑 또 임재 사장님 또 다른 분들에서 들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 됐고요. 역시나 그 목요일 날 사업 설명회는 2대1 미팅이나 1대1 미팅, 1차 미팅을 하신 분들을 2차적으로 후속 조치 차원으로 초대해주면 정말 좋은 반응이 있고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저께 제 미팅했던 그 고객분도 어제 한 번 더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은 걸 또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서 좀 좋은 결과 이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매주 목요일 날 오프라인으로 강남 사무실에서 이동엽 GP님의 신규 사업 설명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는 꼭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저희 월턴 미라클그룹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8시에 M스쿨 101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시스템 강의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사실 어제 늦게까지 오늘 이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 준비만이 아니라 M스쿨 101을 위한 강의 준비도 좀 많이 했거든요. 또 함께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아침 좀 힘차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명언, 변함없이 한 줄 명언은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그림도 하나 좀 넣었어요. 평소에는 그림 없고 글만 있는데, old, new. 왜 이런 그림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명언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이런 글귀입니다. 이 글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의미인지도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술은 이러한 헌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아야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터지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새 술인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저는 홍술입니다. 새술이 아니라 홍술. 이런 농담도 지금 하는데 어쨌든 자신이 새술인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헌부대, 새 포도주, 새술은 이런 헌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 의미들은 되게 의미심장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이 대선이 끝나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지금 바뀌는 과정인데 조금 잡음이 있죠. 뉴스를 보니까 구 권력과 신 권력에 약간의 좀 트러블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새술은 새부대 담아라 이 의미는 자,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라면 주변의 모든 것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마음가짐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자기의 구태의연한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PM 사업 시작한 지도 이제 이번 달이 이제 1년 6개월 차인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런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변화들도 있었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부터 어떤 환경들 또 제 마음가짐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이 2022년이니까 제가 2020년도에 그것도 10월 달에 10월 19일부터 PM 사업 진행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시즌 1이었던 일단 2020년 10월, 11월, 12월은 진짜 초집중을 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어떤 IMM, VP, EVP까지 계속으로 이렇게 직급을 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2021년을 대만 2021년을 맞이하면서 또 1월달, 2월달, 3월달 나의 시즌 2를 진행하면서 초기 집중 6개월을 완성하면서 어떤 PT라는 직급에 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 4월, 5월, 6월 또 진행되면서는 4월, 5월, 6월 이렇게 2021년도에 2, 4분기 때는 또 이제 저만이 아니라 제 파트너 두 분이나 또 PT라는 어떤 직급을 갖고 그리고 7, 8, 9월 요 또 3, 4분기에는 그 두 분이 저희 직급을 추월하고 또 SP라는 어떤 직급까지 또 승급을 했고 그러면서 10월, 11월, 12월 무난하게 보내면서 2021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에 단 한 번의 하락 없이 진짜 중단 없는 전진을 하면서 매출 성장을 계속 이뤘던 한 해가 2021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2022년을 또 맞이했습니다. 현재 1월달, 2월달, 지금 3월달 1, 4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조금 반성을 좀 하는 부분이 내가 현재 상황이 너무 또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뭐 본의 아니게 스스로가 지금 저의 한계를 지금 깨나가면서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 라는 말이 이런 글귀가 좀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지금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가 헌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야만 새 술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새 술이 아니고 이거네요. 어떤 새 술이라면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다라면 그 변화에 맞춰서 자기도 어떤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글귀로 오늘 하루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를 시작해 보았고요. 자, 오늘은 제품 미니 특강을 좀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면 제가 어제 단톡방인가요? 거기 잠깐 정의원방에 했나 본데 제품 미니 특강은 리스토레이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현재 파워 칵테일과 뭐 리스토레이트 또 액티바이저 등이 아시아 버전으로 지금 리뉴얼 됐는데 거기서 이제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변화되면서
그중에 없던 어떤 성분도 영양도 좀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오늘 비전 스타트에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보시면 기존의 리스토레이트에서 리뉴얼된 새로운 리스토레이트가 뭐가 다르면 가장 큰 변화는 보신 것처럼 비타민 B1과 B2가 추가가 됐어요. 그전에는 보신 것처럼 뭐 비타민 D로 시작을 해서 구리, 칼슘, 망간, 아연, 크롬, 마그네슘, 철분, 셀레늄 이러한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고 또 미량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비타민 B1과 B2가 더 추가됐어요. 이 추가된 의미가 무언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공부 좀 해보고 좀 물어보니까 이 비타민 B1을 티아민 그리고 비타민 B2를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리보플라빈. 그런데 이걸 추가한 이유를 봤더니 보시면 그냥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은 리스토레이트에 B1, B2를 추가한 이유는 리스토레이트만으로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은요. 리스토레이트만으로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거다. 사실 리스토레이트는 좀 해독에 초점을 두고 낮에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낸 이후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나온 부산물들을 해독하는 거에 더 초점이 돼 있었는데 이번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비타민 B1과 B2가 좀 추가되면서 에너지를 또 낼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아시아인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도 많이 하고 또 저녁 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들어가지 않았나 같기도 좀 싶어요. 보시면은 세포의 세포질에서 비타민 B1은 포도당 대사에 꼭 필요하고요. 필수 영양소고요. B2는 지방 대사에 또 미토콘드리아 지방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B1, B2,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지금 숨어 있다. 자세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건강마마의 그 PM 아카데미를 신청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특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들을 건데 그 들으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결론적인 부분만 좀 듣게 돼서 좀 전달 드리는 거고 보니까 이거예요. 무슨 말이면 지금 결론처럼 이게 세포예요. 세포막이 있고 요 안이 세포질이죠.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그럼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도 예를 들어 포도당, 탄수화물이 소화효소나 그런 소화에 의해서 포도당이 되잖아요. 이 포도당이 바로 세포에 들어가서 미토콘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또 과정이 있어요.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포도당이 비타민 B1에 의해서 이 조효소죠. 통해서 피루부산이라는 걸 바뀌고 이게 결론은 아세틸 CoA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방산 전에는 지방이죠. 지방이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으로 된 이후에 이게 이제 세포에 들어온 다음에도 그냥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B2의 도움을 받아서 역시 아세틸 CoA로 바뀌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거고 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도 TCA 회로라 해서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거에 의해서 이 ADP가 ATP 즉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 B1과 비타민 B2와 마그네슘이 필수적인 영양소다. 이 정도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이 그냥 너무 뭐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B1이 포도당을 즉 아세틸 CoA로 바꾸는 과정에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비타민 B2가 지방산을 역시 아세틸 CoA로 바꾸는 데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걸 COA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 B1과 B2와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객들이 뭐 질문을 한다거나 뭐 사업진을 하실 때 항상 물어보면 기존의 리스토레이트와 이번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밴드에도 이 Q&A 형태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론은 그 리스토레이트가 추가한 이유는 리스토레이트만으로도 에너지를 만드는데 좀 더 포커스를 뒀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크롬이 조금 그 함량이 조금 줄었죠. 대신에 비타민 D는 기존의 리스토레이트보다 3배 정도 더 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리스토레이트의 리뉴얼된 리스토레이트는 초점이 비타민 D3를 비타민 D3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D3를 좀 늘렸고 크롬을 조금 함량을 줄였고 거기에 비타민 B1과 B2를 추가해서 리스토레이트만으로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N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리스토레이트 정말 PM에도 너무나 좋은 기초 3종 중에 하나 제품인데 리스토레이트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 리스토레이트는 웬만하면 리스토레이트는 꼭 단독으로 섭취할 걸 권해드립니다. 리스토레이트는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는 물에 타서 보통 200에서 250 정도의 물에 타서 한 포에 타서 1분이 지난 이후에 3분 이내로 꼭 마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철분 성분이 산화가 빨리 돼요. 빨리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두고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의 철 냄새가 나요. 약간 철이 산화되면서. 그래서 3분 이내에 드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꼭 단독으로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요즘 잘못된 불량식 중 하나가 갤링핏을 리스토레이트에 타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갤링핏과 리스토레이트 아주 좋은 둘 다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리스토레이트는 칼슘이라든가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갤링핏을 먹는 분들이 연골, 관절에 문제 있는 분들인데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 필요하고 마그네슘 필요하고. 그런데 그 갤링핏을 섞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섞게 되면 모든 이런 제품들이요 염의 형태로 염의 형태가 무슨 말이면 우리 몸의 세포에 흡수되려면 이온화가 돼야 돼. 이온화. 그럼 이온이라는 거는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 이온화 상태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염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염의 형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염의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원래는 위산의 도움으로 위산과 만나서 그 염의 형태로 된 제품이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이온화. 위산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는 위산도 필요 없이 똑같아요. 우리가 지용성 영양소 흡수하려면 담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담즙의 도움 없이 우리는 지용성 영양소도 그 솔브 그런 특허 기술로 흡수시킬 수 있는 것처럼 위산의 도움 없이도 이 염의 형태의 제품을 이온화시켜서 위산의 도움 없이도 시켜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에 물을 타게 되면 위산 없이도 이온화돼서 우리가 마시면 바로 흡수가 되는 건데 거기다가 만약에 물을 넣고 나서 그럼 양이온, 음이온이 분리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갤링핏을 섞었다. 그럼 갤링핏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염의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양이온, 음이온이 있는데 거기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하게 되면, 참고로 미네랄은요 다 양이온이에요. 미네랄은 결합하게 되면 다시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리스토레이트의 장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어도 위산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한 번 더 또 다시 이온화 시켜서 흡수할 수 있겠지만, 위산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결론은 그 미네랄 리스토레이트의 그런 그 미네랄들을 흡수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꼭 단독으로 먹어야 되는 제품 중에 또 하나가 뭐죠? 그게 뷰티 콜라겐이에요. 왜 그럼 뷰티 콜라겐이 왜 단독으로 먹으라 그러면, 뷰티 콜라겐도 38%가 콜라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콜라겐이 아니라 펩타이드 형태의 바로 콜라겐의 전구 물질이에요. 그 38%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연이나 굴이나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뭐 비타민 비오틴 같은 이런 것들은 콜라겐을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합성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런데 그 콜라겐도 펩타이드 형태로 해서 바로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 무언가를 타면은 그 펩타이드가 다시 아미노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서 먹지 마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뭐 굳이 그 보면은 액티바이즈 정도는 뭐 타도 무리가 없는데, 액티바이즈랑 뷰티 콜라겐 먹는 건. 그런데 웬만한 뷰티 콜라겐도 단독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걸 섞어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아예 독일 본사에서 만들 때부터 그냥 그렇게 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PME 제품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들이 가급적이면 단독으로 먹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주니어 파워 칵테일처럼 맛이 좀, 갤리미치 맛이 좀 먹기가 힘든 그런 제품들 때문에 뭐 제슈추를 좀 섞어 먹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궁합이 맞는 제품들은 섞어 먹을 수도 있지만, 궁합이 안 맞는 제품을 섞어 드시면 효과가 반감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생리학을 좀 공부하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화학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즈니스 미니 특강은요. 소비자 관리 요령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존에는 372로 소비자 관리 요령을 했었는데, 이번에 IMM 트레이닝을 갔다 오면서 저희 이 소비자 관리 요령도 조금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비자 관리하는 게 좋은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소비자 관리 요령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면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될 거는 바로 주든가 늦어도 3일 이내에는 고객이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제품은 해외 직구 쇼핑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받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회사가 아무리 발주 누르고 많은 물량들 갖고 와도 주문 물량이 많아버리면 언제든지 그런 제품 파동이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은 택배사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해외 직구 쇼핑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해외 직구 쇼핑몰인데 PM 인터넷 코리아가 그걸 대행해줘서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도와주게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품이 이제 고객이, 소비자가 제품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다음날, 자, 카톡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다 웬만하면 전화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날 고객이, 예를 들어 어제 제가 제품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거는 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낮에 그 고객이 전화하기 편하게 전화해서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 제품을 먹어 보았는지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체크하면, 그러면서 이제 호전 반응에 대한 언급도 좀 하면 좋아요. 근데 이때 왜 다음날 꼭 전화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품을 받은 소비자가 거의 어떤 분들은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개봉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전달되었다라면 바로 그 다음날 제품을 바로 뜯어서 제품을 먹는지 안 먹는지 체크하는 게 목적인데, 이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제품 전화해가지고 제품 먹어보셨어요?
yes와 no로 대답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올바른 현명한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화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전화해서 당연히 그분이 3종 제품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파워 칵테일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첫 질문이 오늘 아침에 파워 칵테일 어떤 공복에 잘 먹어보았나요? 먹어보았나요? 이것도 예스 노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침에 파워 칵테일을 먹어보니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예스와 노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보았니? 라고 물어보지 말고 먹어보았다는 가정 하에서 파워 칵테일 먹어보니 어땠어요? 맛은 좀 괜찮았어요? 라든가 먹어보니까 어떤 반응들은 없었나요? 먹을만 했나요? 그러면서 또 메시 낮은 액티바이저 드셔보시고 저녁 때 리스트레이트도 좀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제품은 흡수력과 생체 이용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 호전 반응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르겠네요. 저희는 보통 3일 동안은 리스트레이트도 해독하는 방법을 많이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이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데 어쨌든 전화해서 리스토레이트 3일 해도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리스토레이트를 드셔보니까 어땠나요? 라고 하면서 꼭 다음날 제품을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먹어보면서 호전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제가 그 카톡으로 카톡 보내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나올 수 있는 반응들, 그 매뉴얼입니다. 그거 보내드린 것처럼 드시면서 섭취하면서 이러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반응이 나오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꼭 다음날 전화를 한 통 해주는 거. 그러면서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또 며칠 있다 다시 한번 전화 드릴 테니까 드릴 테니까 어떤 호전방이 있으면 언제 연락을 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일째 다시 전화하면서 자, 그날은 어떻게 보면은 리스토레이트 3일 해독이 거의 끝나는 날이잖아요. 끝난 날이니까 진짜 호전 반응은 없었는지 호전 반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체크하면서 내일부터 이제 또 바로 기초 3종 제품 들어가니까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꼭 정기적으로 먹었다 말았다 하지 말고 꼭 정기적인 복용의 중요성을 언급해 줘야 됩니다. 언급. 자, 저희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고객이나 소비자가 제대로 정기 복용을 하지 않으면 그 좋은 걸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일날 3일째 꼭 고객을 터치를 꼭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7일 차에는 가급적이면 직접 대면 미팅을 통해서 그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뭐 그동안의 결과도 좀 얘기 들어보고 실제 만나봐야 하는 전화상으로 하지 않은 얘기들을 실제 만나보면은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그리고 제품 주문 방법 등을 직접 이제 앞으로 좀 주문할 수 있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포인트가 또 오면은 이때 이 고객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았다라면 새로운 신규 고객을 소개시켜 달라는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꼭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한번 하시면서 또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만날 때 고객이 이제 그 소개를 해줬더라면 그냥 하지 말고 요번에 제가 5+1이 아니라 다시 여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5+1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은 하나는 고객에게 선물을 주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객에게? 지금처럼 나에게 신규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고객에게 그분이 드시고 있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하나 선물해 주면서 근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제 선물 하나 증정해 주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또 일주일에도 터치를 해주시고
또 일주일 후에는 21일 차에는 그쯤 되면 이 재주문에 대한 제품을 먹으면 지금 이제 미리 주문을 해야 제품이 떨어지기 전에 제품을 재주문을 할 수도 있게끔 그런 얘기들도 해주긴 좋고요. 28일에는 이제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당신만 드시지 말고 가족들도 가족들도 이러한 PM에 좋은 제품을 함께 먹을 수 있게끔 재주문을 받는 이런 식으로 소비자 관리를 해주면 되게 좋다라고 좋습니다. 핵심 노하우는 뭐냐?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통해서 통해서 고객 감동 게임을 하시는 얘기예요. 서비스 정신을 통한 고객 감동 게임으로 평생 고객 만들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PM의 가치와 비전까지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어떤 사업의 계기를 만든다면 최고의 베스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비자 관리 요령을 그냥 제품 하나 판매하고 끝난 게 아니라 1일, 3일, 7일, 그 다음에 777이죠. 14일, 21일, 28일 이렇게 한 달 정도만 집중해서 이렇게 소비자를 관리해 주시는 게 소비자 관리 요령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미션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8시에 M스쿨 101이라고 해서 시스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의 8단계 M스쿨 101은 성공의 8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적인 교육들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좀 많은 참석을 좀 독려해 주시고 참석해 주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토요일, 일요일인데 이번 주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주말이죠.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적인 좀 투자를 해야 될 주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제 25일까지가 월 마감이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말 스케줄도 잡아서 성공자의 주말은 다르다라는 말처럼 그런 주말 스케줄을 꼭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소비자 관리 요령을 배웠으니까 자신의 어떤 소비자나 또 리테일 고객들에게 또 안부 전화 한번 하시면서 왜 그러면 아까 그런 것들 그냥 전화해서 하기보다 이렇게 중간에 컨택 주기를 잡아서 이렇게 안부 전화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이렇게 사업적인 관리를 하는 게 낫지 무작정 관리하는 거는 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리테일 고객들에게 안부 전화도 한번 하시고 또 그게 하기 좋아요. 왜 그러면 곧 월말 프로모션에 액티바이즈가 지금 이제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또 안부 전화 하면서 뭐 월 말에 지금 액티바이즈 지금 5+1 행사할 예정이니까 뭐 그런 것도 미리 좀 언급하면서 또 이렇게 예약 주문까지 받아 놓을 수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미션을 좀 말씀드리면 가망 고객 프로필 작성. 자, 이게 무슨 말이면 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사실 컨택의 목적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근데 내가 고객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고객 프로필이 있거든요. 그 프로필을 한번 작성해 보면서 내가 이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망 고객 프로필을 작성해 보면서 좀 하루를 이런 미션들도 수행하면서 하루를 좀 보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벌써 3월 18일이에요. 이제 시간 너무 빠릅니다. 3월 달은 정말 저도 뭐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집중 모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랑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SNS에 친구로 되어 있는 분들 있나요? 보시면 제가 어제도 올렸던 글 중에 하나가 진짜 이렇게 집중을 다 몰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력이. 요즘 제가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말도 막 꼬이네.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나면 오늘 또 오후에도 고객 미팅도 가야 되고 또 저녁 때 M스쿨 101 또 강의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더해서 진짜 이번 3월달 정말 나 스스로가 새 부대가 돼서 이런 새로운 변화를
다 받아들여서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파트타임들도 지금 여기 보이면 여기 눈이잖아요, 눈. 우리 밴드라이브 방송에 항상 그 홍래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안, 해안이 있어야 된다. 해안.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런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 삶의 눈이라고 해서 요 이마에 눈이 있다잖아요. 심한 여기 해안이. 그래서 이러한 눈인데 이런 해안을 가지시고 자신이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잘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월드탄 미라클 가족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끝까지 정말 책임감 다하는 그런 스폰서 될 수 있어서 저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자 오늘도 정말 힘차게 화이팅!